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를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인벤터와 함께 인벤터를 사랑한 KCIM의 김성빈입니다. 저희 KCIM에서는 인벤터를 더욱더 잘 사용하기 위해서 온라인 강의를 준비했는데요. 5분간의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은 인벤터의 기본적인 내용 그리고 쭉 많은 내용들에 대해서 확인을 하실 겁니다. 필요한 부분만 잘라서 볼 수 있을 테니까 시간도 절약이 될 거고요. 그리고 보신 후에 여러분의 업무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인벤터의 첫 시작은 바로 프로젝트입니다. 프로젝트를 왜 해야 할까요? 인벤터로 작성한 모든 데이터는 다 개별 파일들로 저장이 됩니다. 부품, 조립품, 그리고 각각의 도면, 표준 설정 등 모두 다 파일 단으로 존재를 하는데요. 이런 데이터들이 실제 설계 작업에 맞춰서 생성하고 저장이 됩니다. 이렇게 많은 파일들이 있다 보니까 내가 작업하고 있는 공간에 바로 접근한다거나 혹은 조립품을 열 때 연관된 데이터를 빠르게 찾는다면 상당히 유용하겠죠. 이런 경우에 프로젝트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런 프로젝트 파일을 한번 생성해보고 프로젝트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인벤터에서의 그 프로젝트를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기 메인 화면, 맨 처음 실행시킨 화면에 보면 점점점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를 누르면 설정이 있고요. 이 설정이 바로 프로젝트입니다. 자, 두 번째 방법으로는요. 파일 메뉴에 관리해 보시게 되면요. 맨 위에 프로젝트가 있네요. 이 프로젝트를 실행시키게 되면 프로젝트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전체적인 현재 만들어 놓은 프로젝트들이 리스트로 나타나게 되고요. 이 리스트에 대한 세부 설정들은 하단에 쭉 나와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번 교육을 위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한 개 만들 거고요. 이 프로젝트에 대한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새로 만들기가 보이시죠? 새로 만들기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제 인벤터의 프로젝트 마법사에서 두 가지 프로젝트가 진행이 됩니다. 새로운 단일 사용자 프로젝트를 할 거냐, 아니면 새로운 볼트 프로젝트를 할 거냐. 혼자서 작업을 한다 라면 새로운 단일 사용자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팀 단위 협업을 진행을 한다 그러면 볼트 프로젝트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 볼트는 오토데스크 볼트 프로페셔널 혹은 볼트 베이직과 연계시킨 데이터 관리를 할 때 사용하는 프로젝트로 보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교육할 때는 저희 혼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새 단일 사용자 프로젝트를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프로젝트 이름이 나오는데요. 필요한 프로젝트명을 입력을 하시면 돼요. 저는 온라인 교육이라고 적어볼게요. 자, 그럼 이제 이 온라인 교육이라는 프로젝트에서 메인 작업 공간이 어떻게 되는지 경로를 선택을 하게 되겠습니다. 컴퓨터에서 설계 데이터 파일이 있는 혹은 사용하고자 하는 폴더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 버튼 누르면 해당된 경로에 온라인 교육이라고 하는 IPJ, 인벤터 프로젝트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다음 버튼 누르면 몇 가지 라이브러리를 추가시킬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버튼 눌러볼게요. 이렇게 이제 프로젝트를 생성시키게 되면 방금 전에 입력했던 온라인 교육이 생성이 됐고요. 체크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전체 내용보다는 몇 가지 내용들만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첫 번째로는 당연히 이 파일이 있는 경로는 어디다. 저희 경로에 온라인 교육에 하이 경로를 쓰겠다. 여기가 바로 작업 공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스타일 라이브러리 사용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읽기 전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읽고 쓰기를 선택을 하게 되면 사용자가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도면 유형들 혹은 표준 양식들을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일반적인 사용에서는 읽기 전용을 놓으시면 되고요. 회사 내에 쓰이는 표준을 수정하겠다. 그럼 그땐 읽고 쓰기를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작업 그룹 검색 경로가 있습니다. 한번 플러스를 해볼까요? 자, 그럼 작업 그룹이라는 이름이 나타나고요. 실제 작업 그룹을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 작업 그룹 검색 경로가 해주는 역할은 조립품을 열 때 혹은 특정 데이터를 찾을 때 검색할 수 있는 경로들을 포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단에서 지정한 이 위치 이외에 다른 경로들도 추가를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자주 사용된 하이 폴더가 있습니다. 이 자주 사용된 하이 폴더에서 새 경로를 추가를 하게 되면은 주로 사용되는 하이 폴더들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만들어 볼까요? 하위 폴더. 그 다음에 경로 표시 하위 폴더. 제가 만들었습니다. 자, 만들었죠? 저장 버튼 종료해 볼게요. 그리고 제가 한번 열기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럼 작업 그룹 검색 경로가 생성이 된 걸 볼 수가 있고요. 하이 폴더, 즉 바로 액세스할 수 있는 이런 폴더들이 생성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프로젝트는 여기 하단에서 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프로젝트 설정에 대한 내용들을 알아봤는데요. 인벤터에서는 기본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 있는지를 꼭 선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데이터가 저장되는 걸 권장하고 있습니다. 저장한 것도 상당히 빠르고요. 그 다음에 수십, 수백, 수천 개의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립품을 열었을 때도 파일을 놓치지 않고 전부 다 열어줄 수 있는 그러한 경로들을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교육 진행할 때 이 온라인 교육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설정을 하고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응용 프로그램 옵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진행하는 내용이 바로 이 옵션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사용하기 편하게 설정해주는 옵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위치는 도구의 응용 프로그램 옵션 여기 있습니다. 실행을 해볼게요. 상당히 많은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일반 탭에서부터 저장, 파일, 색상 등등등의 여러 환경에 대한 설정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많은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요. 전 여기서 이제 꼭 중요한 부분들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중간중간 필요할 때는 해당 세션에서, 해당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가장 먼저 사용자 이름 부분입니다. 여기 있는 이 사용자 이름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써주시면 되고요. 도면에 기재되는 이름을 쓰셔도 돼요. 그게 가장 적합할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뭐냐? 여기 있는 이름이 부품에도 기재가 되고요. 조립품에도 기재가 되고 도면에도 기재가 됩니다. 그래서 누가 작성했는지를 보여줄 때 사용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는 이 부분만 남겨놓고요. 저장 탭에서는 얼마만큼 자주 저장 알림 타임을 할 거냐. 네, 30분마다 여기 저장하세요라는 친절한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그거에 대한 시장을 지정해주는 부분이니까요. 필요하시다면 조절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장 알람 타이머에서는 자동 저장은 안 되고요. 알려줍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지금 대략 한 5,000개 정도의 조립품을 작성하고 있어요. 근데 자동 저장이 되면 멈추게 되겠죠. 그래서 알림만 알려주고요. 실제 저장은 사용자가 판단에 의해서 저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파일 탭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표준 그리고 설정, 라이브러리들을 관리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네, 상당히 복잡하죠. 이거 하나만 알아둘게요. 기본 템플릿 구성이라는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얘를 누르시면은요, 측정 단위가 인치냐 밀리미터냐, 그리고 도면 표준이 안시냐 ISO냐 등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간혹 가다가 데이터를 열었을 때 인치가 나온다면 여기는 밀리미터로 바꿔주시고 도면 표준도 ISO로 바꿔주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시겠죠? 네, 지금 변경된 거 확인했습니다. 자, 색상 탭에서는 이제 화면상에 보여지는 색상을 조절해주는 부분들입니다. 저 교육할 때 프레젠테이션 흰색 배경을 진행을 할 거고요. 여러분 원하는 색상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여기 가운데 보면 강조 표시가 하나 있습니다. 이 강조 표시는 마우스가 객체를 지나갈 때 어떻게 강조할 거냐에 대한 옵션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두 가지 사전 강조 표시 사용과 향상된 강조 표시 사용이 처음 설치할 땐 체크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 향상된 강조 표시 사용은 꺼주는 게 좀 좋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조립품을 설계를 진행할 때 마우스 움직일 때마다 번쩍번쩍 거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좀 좋지 않아가지고 항상 해제하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화면 표시에 보시면 맨 처음 설치할 때는 문서 설정 사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응용 프로그램 설정 사용으로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부품을 만들거나 조립품을 진행을 할 때 기본 뷰에 대한 설정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두 가지만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형 모서리. 모형이 이제 모서리 부분을 배경과 대비된 색깔을 할 것이냐, 아니면 한 가지 색상으로 지정할 것이냐를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한 가지 색상이 검은색 하시는 게 좀 더 설계하실 땐 편리하실 거예요. 네, 그 다음 이제 비주얼 스타일입니다. 여기 이 부분은 모서리로. 앞단에 이 모서리가 있으니까 당연히 보여야겠죠? 그래서 모서리 응용 처리로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화면 표시에서 좀 내려가 보면은요, 줌 동작이 있어요. 자, 줌 동작은 방향 반전 옵션을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들은 이제 오토캐드나 다른 3D 캐드에서 이제 줌 방향이 좀 익숙하다라고 하면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아니야, 나는 인벤터의 기본 방향 쓸 거야 라고 한다면 체크를 해제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표시기에 관련된 내용들이니까요. 원하시는 대로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설정들에 대해서는 스케치, 부품, 조립품 환경을 나갈 때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같이 인벤터를 시작하기 위한 첫 단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인벤터의 전문가가 되기 위한 첫 걸음 어땠나요? 저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전문가의 길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인벤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감사합니다.